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 전문 박상희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대부분은 변호사가 다 대신해 줍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해주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게 뭐냐면 바로 가사조사입니다. 가사조사, 이걸 앞두고서 저희 의뢰인분들께서 너무 걱정하시고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변호사님 같이 가주시면 안 돼요? 같이 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사조사를 앞둔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 위주로 가사조사에 관한 모든 꿀팁을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사조사 뭘 물어보나요? 질문인데요. 가사조사를 왜 하는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사조사를 모든 사건에 하지 않거든요. 가사조사를 하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원고가 이혼 청구를 했는데 피고가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이혼할 수 없다. 우리 가정은 그냥 부부싸움 정도지 이걸 이혼할 수준까지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경우에 과연 이 가정이 현실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됐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사조사를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친권 양육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예요. 누가 아이들을 키울까? 엄마는 엄마가 키운다 그러고 아빠는 아빠가 키운다고 했을 때 가사조사가 아닌 누가 양육하는 것이 가장 아이들에게 좋을까?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가사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사조사할 때 뭘 물어보는지 아시겠죠? 이 가정생활이 그동안 원고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그렇게 힘들었는지, 어떤 부분에서 남편의 노력이 없었는지, 그래서 더 이상은 남편한테 기대할 수 없게 됐는지, 이런 그간의 혼인생활 전반을 물어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이의 양육권 관련해서 내가 아이를 키우게 되면은 양육 환경이 어떤지, 예를 들어서 아이와 함께 보금자리를 어떻게 마련할 거고, 지금 일을 하고 있다면 보조 양육자 도움을 어떤 식으로 받을 수 있고, 내 소득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물어보실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서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거짓말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좀 더 유리하고 싶어서 조금 과장한다든지, 아니면 예전에 있었던 일을 없는 말을 꾸며낸다든지, 이런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사조사가 한 번 1시간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기본으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를 하고 가사조사를 1차, 2차, 3차에 나눠서 여러 번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사조사관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내가 했던 진실된 말조차도 신빙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실제 겪었던 일, 그리고 내가 느꼈던 감정을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욕을 하시면 안 돼요. 아니 내가 가사조사관한테 욕할 일이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실제 그 자리에 가면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다 이러면은 나도 모르게 막 화를 낸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욕설은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지금 이혼하는 마당에 상대방에 대해서 엄청 욕을 하고 싶잖아요. 그렇지만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비방하는 이야기는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친권 양육권 다툼을 할 때 아이들이 걸리게 되면은 상대방을 더욱더 막 헐뜯고 싶은 마음이 앞서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내가 양육자로 지정받고 싶으실수록 아이 아빠에 대한 부분에 조금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말씀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오히려 양육권을 지정받는 데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막 욕을 하고 비난하고 하면은 나중에 면접 교섭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가사조사관이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남편이 너무 무서워서 저는 가사조사관 앞에서도 말을 못 하겠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가정폭력에 많이 시달리시거나 가스라이팅을 많이 당하셨던 분들은 가사조사관이 아무리 앞에 있다고 해도 제가 남편 앞에서 내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무서워서 가기가 싫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일단은 맞서 보시라. 왜냐하면 첫 번째로 가사조사관 앞에서 남편의 폭력적인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면 이게 조사 보고서에 다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오히려 이혼 소송에서 조금 더 유리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상황이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조심스럽게 가사조사관님께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면 돼요.
그러면 남편이 잠깐 퇴장한 자리에서 가사조사관님이랑 단둘이서 이렇게 어려웠던 부분들을 이야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거는 조금 간단한 질문인데 저 옷을 어떻게 입고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이게 가사조사관을 만나는 자리가 법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단정한 차림으로, 그렇다고 꼭 치마를 입어라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깔끔한 복장으로 그렇게 찾아가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가사조사를 받기 전에 우리 변호사가 작성한 서면 있잖아요. 그게 소장이 됐든 반소장이 됐든 답변서가 됐든 우리 변호사가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구나, 내가 혼인 생활이 이랬지 라고 이렇게 한번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조사를 들어가시는 게 말씀하시기도 조금 더 편하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가사조사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법원에 처음 가시는 분들은 누구나 긴장하고 떨리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저희 대부분의 법원에 계시는 가사조사관님은 여성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무섭고 험악한 분위기에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조금 편안하게 분위기를 이끌어 주시니까 안심하고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